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한국전자기술원 차세전지연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송준호라고 합니다. 예, 이번 세션 이제 처음 맡게 됐는데 제가 작년까지 산업부 2차전지 분야의 PD를 맡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리기 앞서 오늘이 카본 코리아니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에서 흑연 통제가 될지 안 될지 현실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게 수출하는 업체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건데 어쨌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특히나 인조흑연 음극재가 국산화가 하나도 안 돼 있다가 19년 아베 대일 규제 관련돼서 100대 선정된 이후에 정부의 자금이 투자된 결과로 현재 어쨌든 적긴 하지만 연 18,000톤짜리 인조흑연 공장이 포항에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번 기회에 천연흑연이나 다른 것들도 중국산이 아닌 이제 공급망 다변화의 측면에서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2차전지 다 뭐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전지가 납축전지 이후에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나왔고 그 중에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리튬이온 전지도 이제 30년이 좀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전지들, 리튬이온 전지 세 가지 전지들은 물을 수용액을 액체 전해질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압이 1.2V로 셋 다 동일합니다.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비수계, 즉 물이 아닌, 즉 불에 되게 잘 타는 비수계 유기 전해액을 쓰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은 당연히 더 높아졌지만 단전지 전압이 3.6V로 높아서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서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전기창 배터리는 400V 또는 800V급인데 즉 리튬이온 배터리는 100여 개를 최소한 직렬을 해 얻어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납축전지나 니켈 MH로 쓴다면 300여 개의 직렬이 필요하고요. 그만큼 더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종류도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다 있고요. 여러분이 예전에 핸드폰에 각형으로 조그맣게 써다가 그 외장재가 무거우니까 그 파우치로 바꿨고 그거와는 별도로 예전에 건전지와 같은 원통형이 전지 제조에는 상당히 원활합니다. 현실적으로 해서 원통형 전지가 있어 왔고요. 이 세 가지 기술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 한해서 세 가지 기술 모두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다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산업과 다르게 이게 배터리 산업이 시장이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은 20-30개? 뭐 아주 장가게 다 합쳐봤자 한 4-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도체나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고요. 그 소리는 뭐냐면 그 중에 특히나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 4대 소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양극재만 45% 가까이 되고 음극, 분리막 다 합치면 거의 70%, 60%의 후반에 육박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소재나 부품 시장도 현재 최근에 엄청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재 부품이 중요해지고 그 소재 부품이 필요한 원재료까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 또한 상당히 단순합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 양극이나 음극 활물질을 에너지를 뽑아 쓰기 위해서 적당한 도전제와 바인더를 포함해서 전극이라는 부분품을 만들게 되고요. 양극은 알루미늄 포일에 먹물처럼 발라서 말려서 만들고 음극 또한 구리 포일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양극판, 전극판, 음극판 사이를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분리막을 통해서 적층하거나 똘똘똘 말아서 원통에 넣거나 하면은 전지가 만들어지고요. 그 만들어진 전지 셀 여러 개를 직렬 병렬 연결하게 되면 전기차용으로 필요한 모듈이나 팩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아마 여러분들 그냥 옆에 도움 받으면서 장비만 있으면 뚜닥뚜닥 만들면 만들어집니다. 성능 꽤 나옵니다. 근데 뭐가 우리나라가 전지 제일 잘하고 또 한중일밖에 못하느냐? 전지는 예전에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아직도 셀 하나만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신 분 모르시겠지만 거기 개런티 6개월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한 2-3년 쓰는데 왜요? 그만큼 예전에는 전지에
하나하나의 성능 편차가 어느 정도 있었고 그게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총 배터리는 못해도 몇백 개, 심한 경우에 1860 같은 경우는 4,000개, 6,000개의 전지가 한 번에 묶여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어요. 따라서 줄다리기 할 때 한 명이 힘이 없으면 나머지 앞뒤가 더 힘들어지듯이 셀은 똑같은 성능을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전지 3사를 포함한 세계 유사한 기업들은 1년에 수십억 개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수십억 개를 고성능 전지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설계된 대로 똑같은 성능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가 생산 기술의 핵심이고 생산성의 핵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난이도가 너무 많이 높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은 수치화되고 정량화되기에는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암묵지 기술처럼 단연간에 수년간에 10년 이상의 노하우가 있어야만이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이나 기술 동향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이거 시장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시장이 엄청 커지거나 조금 느슨해지고 이럴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평균 20에서 30% 이상의 성장은 보장되어 있다. 예측이 아니라 확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기차용 배터리는 좀 다른 분야랑 달라서 반도체는 서양에 있는 것 갖다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갖다 쓰면 얘는 GM이나 다른 자동차사가 2년 뒤에 또는 몇 년 뒤에 특정 전기차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전지사와 배터리사와 2, 3년간의 모델 개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개발된 제품을 자기네들에 적용하는 것도 못해도 1, 2년 정도 걸립니다. 즉 4년에서 5년 가까이의 협업을 통해서 4, 5년 지나야 그 배터리가 차에 장착돼서 이제 팔리기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5년 뒤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전지사랑 협업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출시돼서 팔릴 차들은 진작에 다 끝나 있는 거예요. 넣기만 해서 팔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 수준을 서로 감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선박과 같이 선주문 체제인 거죠.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최근 자료면 LG만 500조가 넘었고 뭐 합치면 1100조, 1200조 얘기하고 있습니다. 1100조, 1200조가 숫자가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전지 3사 배터리 매출액이 50조였습니다. 올해가 한 7, 80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리 전지 3사가 물론 계약 관계가 아주 타이트하진 않아서 좀 바뀔 수는 있겠으나 지금 1000조가 넘어선 지가 몇 개월이 넘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13년치 기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의 매출이 확보되어 있다. 전지사가 불나지 않는 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도 지금 이거는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 메인으로 작성이 되어 있긴 하나 2030년쯤 된다면 이 이외에 UAM이나 친환경 선박 등 다른 여러 가지 모빌리티에서도 전정화가 일부 또는 전부를 바꾸는 걸로 바뀌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IMO 세계 회사 그 협회 규정에 따르면 친환경 선박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연안 선박 같은 경우는 다 전기로 가는 것들이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장까지 본다면 지금 시장보다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관련 뭐 시장 엄청 커지기 때문에 저희는 안정적으로 커지면 되긴 하겠으나 어쨌든 중국, 일본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현재 또는 시장을 살펴본다면 아쉽지만 전기차가 이렇게 커질 거로 시작 건 거는 테슬라였지만 이렇게 산업을 키운 것은 중국입니다. 10여 년 훨씬 전부터 중국은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모빌리티 쪽도 시장이 커져왔으나 기존 컨벤셔널 비클에 있어서의 중국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무기인 배터리 기반으로 전기차에 몰빵을 하는 전략을 세웠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전 세계 시장의 60%, 전기차 시장의 60%가 중국에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배터리 산업과 자동차, 전기차 산업을 동시에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훨씬 더 잘하는 우리나라 거를 채택을 안 하고 중국 자국산 배터리만 채택하는 되게 폐쇄적인 보조건 정책을 썼고 그 성과가 세계 1위 업체 그리고 이제 2위 업체 됐죠. CATL, BYD라는 큰 기업을 일궈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중국에 팔아 먹으려다가 손해 본 이후로 급하게 어쩔 수 없이 꽤 오래전에 유럽으로 넘어갔고요. 그 유럽에 넘어간 것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유럽은 우리나라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5년 뒤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에 들어간 기업들이 3년에서 5년 뒤부터 제대로 차에 들어가서 팔릴 겁니다. 따라서 공장을 짓기 시작한 거가 1, 2년 전부터 공장을 졌어야 되는데 미국에 그런 공장을 짓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의 파나소닉은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거기는 투자가 좀 소극적이고 좀 느려가지고 우리가 따라서 지금 유럽 시장은 지금 우리가 선점의 효과를 보고 있고 작년 재작년에 CATL이 독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몇 년 뒤부터는 이제 유럽 시장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제 진짜 각석전이 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우리나라만 진출한 효과가 아직은 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IRA법 같은 중국을 좀 배제하는 여러 가지 정책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크게 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은 제가 미국을 왜 더 조그맣게 그려야 되는데 안 보일까 봐 좀 크게 그린 거고요. 미국 시장이 무지 작습니다. 다만 IRA법이 안정적으로 된다면 현재 다른 평균 성장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미국 시장이 성장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미국의 지금 테슬라, 파나소닉 때문에 일본이 커 보이지만 수년 이내에 저희가 한 60, 70% 올라가는 시장이 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나라 전지 3사가 매출을 잘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소재 부품도 동방선장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솔직히 올 초만 해더라도 이장표 보여드리면서 맨날 여기 중에 아무거나 사도 몇 개월 지나면 꽤 이익을 보실 거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은 쉬어가는 페이지라서 좀 그렇고요. 주식은.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1000조 이상의 전지 3사의 매출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거꾸로 역산을 해 드려볼게요. 양극재가 제가 심플하게 양극재가 원가 비중이 40% 정도 됩니다. 좀 요새는 더 높아졌지만 즉 1000조의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지 3사가 필요한 양극재 물량이 400조입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그중에 50%는 우리나라 국산 양극재를 구매해 줬어요. 그 소리는 여기서 적혀있는 것 중에 에코든 LNF든 포스코 등등 LG든 200조의 양극재를 선 계약이 되어 있다고 보셔도 전혀 무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주문 계약을 할 때 중요한 소재에 대한 것들은 개런티를 해서 공급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G가 자동차사에 얼마의 선주문을 받았다는 뜻은 거기에 필요한 양극재 공급망까지도 어느 정도를 담보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엄청 시장은 커지고 거기에 대해서 동방서장은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렇습니다. 에코가 올해 한 10조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10조 하는 데가 있는데 동일한 제품을 다른 기업을 키워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느냐 소재에서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봤을 때 못해도 7년 잘하면 10년 정도에 걸립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면서 그 뒤에 그 물건을 받으려고 LG나 다른 전지 3사가 고민을 할 여력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기존의 공급업체가 물량을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거래 관계가 무지 중요하고 기존의 규모의 경제가 가면 갈수록 커질 텐데 지금보다 10배 이상 커지는 시장 가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키우기가 그러니까 새로 진입하기에는 가면 갈수록 어려운 어떤 산업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율천학 그림이 있었는데 율천학이 파우치로 유일하게 대일 규제 대응에 성공해가지고 지금 매출을 일으키고 있죠. 걔네들이 그 전까지 중국 시장의 소형 배터리용으로 파우치 외장재를 700억 원 정도 팔아 왔었습니다. 한 5년 이상 동안 기간 동안에서 작년인가요? 첫 계약 금액이 1조 5천억이었어요. 완전히 그 숫자가 다른 게임을 시작한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서 좋긴 한데 계속 이제 요새 이런 말씀 드리실 거예요. 그래봤자 배터리 중에 들어가는 원재료 비중이 그렇게 높고 중요한 양극재, 응극재 등등에 들어가는 원재료 비중도 못지않게 높으니 결국은 이런 이슈가 원재료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다른 산업처럼 뭐 5% 다른 산업은 5%도 아닐까요? 5% 정도 성장을 한다면 그런 원재료에 대한 고민도 차근차근 하면 되겠지만 지금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 들어가는데 걸리는 개발 타임이 너무 길고요.
따라서 원재료 공급망을 손쉽게 바꾸는 게 쉽지도 않고 필요한 공급량도 엄청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에 대한 원재료는 기술적인 난이도보다는 얼마나 저렴하고 많이 빨리 만들어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좋았던 것이 전 세계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이었죠. 왜?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를 만드는 거는 아시아, 동아시아에 몰려 있고, 그럼 멀리서 원재료를 가져올 필요가 없죠. 그걸 우리가 가져올 필요 없죠. 중국이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중간 산물을 우리한테 팔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물류비도 거의 안 들고요, 가깝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전 세계에서 배터리의 중요성을 인지했고, 그것을 지금처럼 중국 비중이 너무 높게 유지를 하고 있다면 향후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공급망에 대한 큰 문제가 되고, 그거는 국가 존폐 차원에서까지도 위기가 있을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특히나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어느 정도 생태계를 자국 내에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큰 전제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비중국권의 새로운 원재료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조금 지났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행히 포스코 그룹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리튬이나 니켈 등의 원재료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셔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는 될 수 있다. 다만 당장 몇 년 이내에 해결되는 거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장표부터는 산업적인 이슈 한 3가지, 그리고 기술적인 이슈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산업적인 시장 엄청 커진다,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이 아니라 기후위기, 온실가스, 탄소 배출량 등등과 다 연결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가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겁니다. 실제 국제 정세에서는 유가가 가면 갈수록 올라갈 거고, 유가 변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올릴 걸로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를 친환경차인 전기차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괜히 미국이 IRA법이 아닌 거예요. 한국말로 바꾸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감축이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유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차로 바뀌면서 인력 고용의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기차 보급은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속도는 조절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2030년, 2040년에 전기차로의 전환은 대세이고 필연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미국이나 유럽이. 속으로 그럴 겁니다. 아, 우리도 배터리 할 걸.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 배터리를 과연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대로 제조를 세례를 해낼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제조업이 이제 끝나간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아마 제조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하나,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뒤에 다시 말씀드릴 IRA나 CRA법 같은 여러 가지 법 제도 등을 통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IRA법은 뭐냐? 최대 7,500불까지 전기차 사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다. 근데 그렇게 혜택 받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거는 미국이나 미국하고 친한 나라에서 만들어라.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부가가치 얼마 이상, 그리고 뭐 다음에 이제 비중이 얼마 이상을 하겠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미국 내에서 직접 셀을 만들면 최대 45불, 셀 만들면 35불, 팩까지 만들면 10불 추가해서 최대 45불까지 주겠다. 45불이니까 배터리 하나가 전기차에 한 100kW 넣는다고 치면은 4,500불. 꽤 됩니다. 그것도 돈이. 따라서 전체로 한 우리나라 돈 한 1,500만 원이 배터리사에 500, 예를 들면 차 사는 사람한테 1,000만 원 정도가 더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보조금은 이걸 토대로 줄여나가는 효과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관심사는 아직 최종 발표가 안 난 해외 우려 집단 FEOC 규정입니다. 즉 중국 자본이 현저하게 들어가 있어서 중국이 입김이 센 기업
에서 만든 것들은 앞에 말씀드린 모든 조건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보조금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대놓고 니네 중국 거 우리 안 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우리한테는 이익이 될 겁니다. 우리도 이제 힘들죠. 저 조건을 맞추려면.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한 대 맞긴 한 것 같은데 중국이 10대 맞으면 경쟁은 우리나라 중국의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럽은 좀 더 고급스럽습니다. 유럽은 자국 내가 환경에 대해서 아주 엄격히 합니다. 근데 그거를 자국 내에서 배터리 산업을 육성을 위해서 자국 내 배터리를 만들면 당연히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만든 것보다는 엄청 비싸죠. 그럼 그 비싼 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자국 내에서 유럽 내에서 만든 것들은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니네도 들어오려면 배터리를 국내 유럽에 팔려면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ESG까지도 고민을 해서 만들어 오든가 아니면 유럽의 라인을 깔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유럽의 라인을 까면 유럽의 법제도에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 그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특정국 핵심 원자재 광물의 특정국 의정도를 65% 이하로 완화시킨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배터리 재활용이나 다른 분야까지 다 엮여 있고 결국 이 배터리 산업은 저렴하고 품질 좋게 만드는 기술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요. 결국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법제도에 얼마나 부합을 하면서 배터리를 공급해 주느냐가 가장 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기술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원계 인산철 이것만 가지고도 말씀 많이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고성능화가 고도화가 덜 될 때는 우리나라는 삼원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기술이 부족한 중국은 보다 더 안전한 인산철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 고도화가 되었다. 혹자든 인산철이 더 좋다 뭐 하고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의 IRA법 때문에 중국의 인산철 배터리가 미국에 들어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현재로는 공식적으로는. 따라서 결국 우리나라가 인산철 전지를 투자해서 제품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그래서 국내 양극재 기업도 원래 인산철 양극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만들면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니까. 그러나 미국산 배터리에는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 또는 전지사들 다 인산철 배터리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전통적으로 원통형 각형 파워체형은 다 안정적으로 시장을 성장할 거로 보이고 있고 여기서 가장 큰 관심사는 최근에 핫한 원통형 전지 4680입니다. 다른 전지들은 사이즈를 크게 키워왔습니다. 기존의 5A, 10A에서 지금 50A, 100A, 큰 데는 200Ah 배터리의 사이즈를 키워왔어요. 그러나 원통형만 유일하게 18650, 지름은 18mm에서 21mm, 딱 딸랑 3mm만 늘고 안 늘었습니다. 기술적인 난이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래 그거를 이번에 제대로 키워보자가 지름의 사이즈를 46mm까지 늘려보자는 거고 그러면 기존 원통형보다 4-5배가 커집니다. 현재 2일 기준으로 테슬라에 한 4,000개 정도 셀이 들어가는데 46으로 바뀌면 1,000개 이하로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팩을 만들 때 비용이 훨씬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용접 횟수가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셀 사이즈 키우는 것으로 거의 되어 있고 이것도 우리나라 삼성과 LG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이 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테마인 차세전지, 즉 전고체 전지가 언제 시장이 열릴 거냐? 비즈니스적 관점에서는 시장이 열리는데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난제는 충분히 많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셀을 차에 넣기 위해서는 못해도 몇백 개의 셀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국 수율 측면에서 현재 상용전지 대비 차세전지군이 얼마나 확보될 거냐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안전을 충분히 담보해 줄 수 있느냐입니다. 전고체 전지는 안전하지 않을까요? 전고체 전지는 다 고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 너무 약할 수 있고 따라서 고체가 깨지면 불이 크게는 안 나지만 불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깁니다. 성능이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갈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습니다. 지금 일본이 한지 30년, 우리나라가 한지 20년이 지났고 미국, 유럽도 이제 한지 한 3, 4년 됐다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한 번에 못 오잖아요. 상용 리튬이온 전지도.
30년 뒤에 전고체 전지가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 진입하면 똑같은 꼴이 날 겁니다. 미리 준비해서 30년 준비한 기업만이 향후를 대비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상용 리튬이온 전지는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 아마 거의 쩐떼기 장사가 될 겁니다. 현재도 이익률이 5%에 가까운 한 자리 숫자인데 이제 뭐 1000조, 2000조 되는 시장이라면 이제 이익률이 2, 3%, 3, 4%밖에 안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은 5%나 10% 미만이겠지만 언젠가 전고체 전지 시장이 열리면 거기는 이익률이 두 자리 숫자 이상이 될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고성능 또는 특수형 배터리 시장으로서의 차세 전지 시장은 언젠가 열릴 거고 그거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관련해서 작년에 정부에서는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올해도 뭐 전략을 발표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전략이 어떻게 하면 고성능의 전지를 만들까가 유일한 전략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1년에 만들어내야 될 배터리 양이 급격히 많아졌고 그게 매년 갈수록 증가합니다. 제가 다시 계속 에코 그룹 말씀드리면 에코가 올해 10조잖아요. 작년에 5조였고요. 그 전에 2조였고 그 전에 1조였습니다. 1, 2, 5, 10으로 매출이 늘어난 회사입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원재료 공급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가 정부나 또는 전지사, 소제품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고 이거는 1, 2년 만에 해결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준비는 우리나라의 그 원재료를 사용해 줄 수 있는 수요로서의 우리나라 그리고 그 원재료가 있는 칠레, 호주, 인도네시아 등등의 나라 그리고 그거를 최종 써야 되는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사 간의 적절한 협업을 통해서 장기 프로젝트로 원재료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더 먼 미래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납축전지도 지금 20조 시장의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전기차용 자동차용으로 등등으로 해서 거기 있는 납은 98%인가 99%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전 모르겠어요. 한 2050년쯤 돼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수요만 있는 즉 대체 수요만 있는 시장이 됐을 때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채굴을 금지하거나 채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환경 전략을 세울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종 사용 종료된 배터리 자원으로부터 유가금속을 다시 재순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떠오를 거고 그런 면에서는 그걸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만든 배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됐고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일괄적인 순환 체계 구축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에 말씀 안 드렸지만 탄소 배출량 25년부터 공개하고 27년부터 리미테이션을 유럽에서 정하기로 했고 그러기 위해서도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을 31년에 35년에 36년에 코발트, 리튬, 니켈 등의 재활용 비율을 10% 20% 이상 올려야만 유럽에 팔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따라서 이런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자원 재순환이 상당히 중요한 니즈가 있고 국내 재활용 기업이나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이죠. 예전에 전통적인 성능업 전략이라면은 고성능 전지를 잘 만들자였다면 지금은 기술 개발의 방향성이 좀 세분화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삼원계 전지 또는 음극의 실리콘을 실리콘 전지 기술은 지속적으로 고도화가 필요한 테마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재료 공급망 이슈 때문에 리튬의 공급 리미테이션 또는 니켈의 공급망의 이슈 등으로 인해서 리튬을 쓰지 않거나 니켈을 쓰지 않는 인산철 전지나 소디움 배터리 같은 중저가형 보다 더 친환경 또는 풍부한 자원 기반의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도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기술의 다변화 관점에서 두 번째 기술이 좀 핫해지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좀 있으면 아마 11월 중에 발표 날 것 같은데 차세 전지 기술 개발 사업으로 예타 사업으로 2천억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잘 되면 차세 전지 분야는 장기 플랜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배터리를 값싸게만 만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유럽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환경 문제를 끌고 왔고 결국 지금은 좀 비싸더라도 얼마나 원재료를 채굴할 때부터 재활용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거냐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전지 3사 얘기는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지사는 해외 진출이 필요한 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은 국가 핵심,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아주 강력하게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세계 최고의 라인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야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이후에 해외에는 그거를 카피뜨는 생산만 하는 라인으로만 나가게 될 겁니다. 관련된 운영들은 다 국내에서 관리하는, 즉 마더 팩토리 전략으로 전지 3사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해외 많이 나가긴 하지만 미국의 IRA법으로 인해서 국내의 양극재 기업이나 응급재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습니다. 따라서 국내 투자가 좀 활성화됐고요. 가장 큰 게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조특법상에서는 배터리 관련된 모든 산업이 조세 특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아마 이번에 발표하신 거 다 들으셨을 텐데, 특화단지, 그러니까 소부장 특화단지와는 다르게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가 세 개의 분야에 선정이 되는데, 반도체 두 개 단지, 디스플레이 1개 단지인데 배터리는 무려 4개의 단지가 됐습니다. 즉 현재 시장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얼마나 시장이 커질지를 판단한다면 배터리 쪽의 특화단지는 한두 개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포항, 울산, 새만금, 전주, 그리고 충북 오창까지 4개의 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쪽에 용적률이 건물 짓고 하실 때 최대 1.4배까지 확대가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기사 보셨을 텐데, 미국에 진출한 전지 3사에 들어가는 장비 기업들의 수주 금액도 엄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 기술의 고도화가 추가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년도 아베 때 소재 부품에 관심이 많았다면 이젠 장비 기술의 고도화, 대량 생산의 장비 기술의 어떤 디지털 전환, 스마트 제조 기술 같은 분야까지도 전지를 만드는 기술이 좀 더 확장이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리가 솔직히 중국보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선방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전 세계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것은 인력만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스볼트라는 데서 처음에 일본 사람들을 데려다 라인을 깔았다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을 가져다가 중국 라인을 깔았다가 또 대박 실패를 하고, 지금 거기에 있는 연구자들이 회의할 때는 한국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전 세계 배터리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한국 인력을 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인력 많이 부족합니다. 21년 기준 전지 3사를 포함한 소부장 기업에 있는 기업 인력이 한 2만 9천 명 정도 되고요. 2030년까지 필요한 인력이 20만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키워나갈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표인데요. 결국 모든 것들은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91년부터 소니가 개발한 이후에, 제품한 이후에 올해까지 딱 30여 년 한 세대가 흘러왔고, 그때 성능은 기존의 단위 무게당 80W per kg에서 300W per kg으로 4배가 채 못 늘어왔습니다. 그럼 향후 30년 다시 2배 늘릴 수 있을 것이냐? 안 늘어납니다. 더 이상 이제 목에 왔어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성능화는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친환경화가 어쩔 수 없는 대세입니다. 결국은 땅을 파서 채굴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진짜 친화적이냐는 이슈도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배터리를 만들고 사용하고 처리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의 환경 이슈를 얼마나 다 극복하느냐가 향후 30년을 기여하는 되게 중요한 요인으로 떠올랐고요. 마지막으로 배터리의 안전은 아무리 담보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배터리는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화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배터리를 불안나게 만드느냐? 안 되죠. 에너지를 담고 있는데 불이 어떻게 안 납니까? 따라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배터리도 사람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밥 먹듯이 전기 먹고요. 매일 다른 일을 합니다. 근데 얘가 50살이 죽을지 80살이 죽을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도 모르는데. 결국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진단 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아내는 지능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진흥화는 배터리 제조에 있어서의 제조 진흥화도 필요할 뿐더러 배터리를 운영하는 관리 진흥화 이런 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힘들면 갑자기 심장이 급격하게 빨리 뛰는데 뭐지? 병원 가봐야 되나? 이러시는 것처럼 배터리에 그런 기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쯤 이상해요. 갑자기 충전이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저 검사 좀 해주세요. 그런 이제 진흥화 시대가 온다면 향후 훨씬 더 많아지는 배터리 중심의 사회에서 우리가 좀 더 배터리를 훨씬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기술이 상보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발전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2030년 그 이후에도 세계 최고의 배터리 강국으로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